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저점을 보면 약 55% 하락하였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발표를 살펴보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비디아의 실적 분석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82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및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와 관련하여 약 5억 달러의 예상 감소액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순이익은 16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사실 기업 자체의 사업 구조와 관련된 것은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은 18억 6,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반 회계 기준 EPS는 0.64달러로 ARM 인수 무산으로 발생된 13.5억 달러의 비용이 계산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36달러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한 수치입니다. 매출액과 EPS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월가의 예측치를 상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 대비 2.3% 추가 달성하였고 EPS는 컨센 대비 0.06%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먹거리인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이 처음으로 게이밍 매출액을 역전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게이밍 부분이 데이터 센터보다 매출액이 더 컸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 부문은 크게 게이밍, 전문 시각화, 데이터 센터, 자동차,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을 나누어서 실적을 살펴보면 게이밍 매출액은 36억 2천만 달러로 이는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31% 증가였습니다. RTX 30 시리즈 탑재 노트북 기종은 18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영향은 채굴 제한, CMP 출시 등으로 우려 대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3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83% 늘어난 수치입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은 하이퍼스케일 고객향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도입 비중이 높았던 기술은 언어 분석, 추론, 클라우드 그래픽이며 인터넷, 금융 서비스, 통신 산업 등의 수요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컴퓨팅 네트워킹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시너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용 시각화 매출액은 6억 2,200만 달러입니다. 전 분기 대비 3% 떨어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 67% 올랐습니다. 자동차 매출액은 1억 3,8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는 10% 높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10% 낮은 수치입니다.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 자동차 부문에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루시드 모터스와 BYD의 차량용 플랫폼 납품을 확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 주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가이던스 때문이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대외 변수로 인해 소폭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81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예측치인 85억 달러를 하회하였습니다. 대외 변수로 인한 매출은 5억 달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대외 변수라 함은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게이밍 매출은 4억 달러, 러시아향 데이터 센터 매출은 1억 달러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예정된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고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은 5.9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부채 비율로 44%로 낮은 편이고요. 또한 엔비디아는 1분기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회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2023년까지 총 150억 달러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사업 성장에 따른 마진 개선과 현금 흐름 상승 추세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인 젠슨 황은 역시 실적 발표 후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외부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데이터 센터 및 게임 매출액이 역대 분기 최고를 달성했다라며 데이터 센터가 사업 분야 중 가장 큰 사업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실적 분석과 더불어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만 이민자 출신 미국인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AMD에서 중앙 처리 장치 CPU를 개발하던 개발자였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사무용 기기에 불과하였습니다. 젠슨 황은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쉬워했고 1993년에 아파트에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픽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와 전자기술 전문가가 엔비디아 설립 작업을 함께하였습니다. 회사를 개발할 때 젠슨 황의 목표는 CPU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처리에 특화된 CPU로 지금으로 치면 CPU 더하기 GPU를 합친 APU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모든 CPU 기술을 독점하는 인텔의 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1995년에는 첫 제품 MB1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간 탓인지 2D와 3D, 음성까지 모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한 장의 카드로 처리하려다 보니 가격은 비싸졌고 독자 기술을 고집하다가 호환성이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잇따른 실패 끝에 1997년 MV3가 대박을 치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1999년 첫 지포스 제품군인 지포스 256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CPU의 도움 없이도 GPU 자체적으로 3D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PC 업계에서는 GPU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D, 3D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더 이상 CPU만으로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고 GPU라는 용어는 일반 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일반 명사로 만든 업체는 당대의 가장 성공한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두 번의 빅사이클이 등장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가는 약 3배를 뛰었습니다. 분기점이 된 것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알파고의 등장입니다. 2016년 AI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AI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딥러닝입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단순 연산이 반복돼야 합니다. 하나의 복잡한 명령을 처리하는 것은 CPU가 빠르지만 단순한 계산 수십 개를 한꺼번에 푸는 것은 병렬 구조인 GPU가 신속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미래를 준비했고 GPU 병렬 처리 소프트웨어 쿠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계산만 맡았던 GPU가 전통적으로 CPU가 담당하는 응용 프로그램 계산에까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의 기술을 공개한 2010년부터 딥러닝의 활동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게이밍 GPU 회사에서 AI 컴퓨팅 회사로 변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 자율주행 플랫폼인 엔비디아 드라이브 시리즈를 출시하며 다른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빅테크 회사들과의 경쟁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사 GPU 기반 딥러닝과 이를 통한 이미지 인식, 판단 능력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이미지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궤를 함께합니다. 이미지 분야 딥러닝에는 대량의 고성능 GPU가 필수적입니다. 2017년에는 세계적인 코인 열풍으로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에 GPU가 활용되면서 GPU 품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엔비디아의 주가는 잠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주가는 다시 상승세에 올라탔습니다. 이때의 상승세는 첫 번째 사이클보다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2년 만에 주가는 7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시대의 플랫폼을 까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메타버스라 불리는 옴니버스는 유명한 3D 제작 툴이 한 곳에 모여있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플랫폼들의 플랫폼인 셈으로 마야, 언리얼 엔진 등 서로 다른 3D 툴 간의 작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옴니버스는 구독형 서비스로 이를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 최소 요구사항은 엔비디아의 쿼드로 RTX 8000 그래픽카드 2장입니다. 옴니버스 고객 기반이 넓어질수록 그래픽 카드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엔비디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반등을 하긴 했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 등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에너지 주식 외에는 꾸준하게 오르는 주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기업을 찾는다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가 그걸 증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